여러분, 70대 이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건강일까요? 돈일까요? 가족일까요? 물론 이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선 이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하루하루 살다 보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그냥 시간만 보내는 것과 정말로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내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의미 있는 하루가 쌓이면 인생 전체가 충만해지고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70대 이후에도 활기차고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그 방법을 6가지 습관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습관들을 하나씩 실천하면 앞으로의 인생이 훨씬 더 즐겁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의 하루를 더 소중하게 만들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엇을 하시나요? 스마트폰을 먼저 보거나 그냥 침대에 누워 계시진 않나요?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려면 아침 햇살을 먼저 맞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 몸이 자연스럽게 깨어납니다. 햇볕을 쬐면 세로토닌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지고 활력이 생깁니다. 특히 아침 햇살은 몸의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햇빛을 받으면 수면의 질도 좋아집니다. 햇살을 맞으며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면 몸이 더욱 개운해집니다.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여유로운 아침 시간을 가져보세요.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하는 작은 습관이지만 기분이 확실히 달라질 것입니다. 단 몇 분만이라도 아침 햇살을 쬐며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어제보다 더 좋은 하루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아침을 조금 더 신경 써서 맞이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는 건강한 아침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몸이 뻣뻣한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 종일 피로를 느낄 수 있습니다. 아침에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몸이 가뿐해집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손과 발을 천천히 움직여 보세요. 온몸을 쭉 펴고 기지개를 켜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거울 앞에서 목과 어깨를 돌려주면 긴장도 풀리고 개운함이 느껴집니다. 간단한 체조나 요가 동작을 따라하면 몸이 더욱 유연해집니다. 아침 공기를 마시며 가벼운 산책을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햇살이 따뜻한 날에는 공원에서 10분 정도 걸어보세요. 걸을 때는 허리를 펴고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어야 효과가 좋습니다. 운동은 기분을 좋게 만드는 엔도르핀을 분비시켜 활력을 줍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운동하면 몸이 점점 더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침 운동 후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면 몸이 더욱 건강해집니다. 운동은 무리하게 하지 말고 본인에게 맞는 강도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하루 10분이라도 스트레칭과 가벼운 운동을 해보세요. 꾸준히 실천하면 몸도 마음도 더욱 건강해질 것입니다. 하루를 긍정적인 마음으로 시작하면 기분 좋은 일들이 더 많이 찾아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 하루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삶의 작은 순간들도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매일 아침 감사한 일을 3가지씩 적어보세요. 예를 들면 오늘도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하다 같은 것들입니다. 작아 보이지만 감사하는 습관은 마음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더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것도 나에게 필요한 경험이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감사 일기를 쓰면 자연스럽게 삶을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를 표현하면 관계도 더 좋아지고 행복도 커집니다. 오늘부터 하루 한 줄이라도 감사한 일을 적어보세요. 그 작은 습관이 인생을 더 따뜻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움은 멈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꾸준히 책을 읽으면 두뇌를 활발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독서는 새로운 지식을 쌓고 사고력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10분에서 20분이라도 책을 읽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좋아하는 장르의 책이나 자기계발서를 읽어도 좋습니다. 신문을 읽으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특히 요즘은 스마트폰으로도 쉽게 신문을 구독할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야의 정보를 찾아보며 새로운 시각을 넓혀보세요. 글쓰기도 좋은 두뇌 운동이 됩니다. 일기를 쓰거나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정리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짧게라도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면 사고력이 더 발전합니다. 예전에는 손편지를 많이 썼지만 요즘은 메모 앱을 활용해도 좋습니다. 글을 쓰는 습관이 있으면 기억력도 좋아지고 감정 표현도 원활해집니다. 매일 조금씩 읽고 적어보는 습관을 들이면 삶이 더 풍요로워집니다. 오늘부터 좋아하는 책 한 권을 골라 읽는 것으로 시작해 보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두뇌 건강에 매우 좋은 습관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우는 것을 멈추지 않으면 더욱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악기를 배우는 것은 손과 뇌를 동시에 사용하는 좋은 활동입니다. 피아노, 기타, 하모니카 같은 악기는 배우기에 큰 부담이 없습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색칠하는 것도 창의력을 자극하는 좋은 취미입니다. 요즘은 성인 대상의 미술 클래스도 많아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외국어를 배우는 것도 두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 같은 언어를 배우며 새로운 문화를 접해보세요.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면 어디서든 쉽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배우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끼면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처음부터 잘하려고 하기보다는 재미있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도전하는 마음가짐도 생깁니다. 취미를 통해 만나는 새로운 사람들과의 교류도 큰 즐거움이 됩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 작은 목표를 세워보세요. 요즘은 스마트폰 하나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시대입니다. 스마트폰을 단순히 전화나 메시지 용도로만 사용하지 마세요. 다양한 앱과 온라인 강의를 활용하면 손쉽게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요리, 역사, 외국어 등 다양한 강의를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SNS를 활용하면 친구들과 소통하고 새로운 사람들과도 교류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이나 밴드를 활용해 가족들과도 쉽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독서 모임이나 취미 동호회에 가입해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스마트폰 활용법을 배우면 더욱 편리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일정 관리 앱을 활용하면 중요한 약속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음성 인식 기능을 사용하면 직접 타이핑을 하지 않아도 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통화를 활용하면 멀리 있는 가족과 얼굴을 보며 대화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과정에서 두뇌 활동도 활발해집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씩 익히다 보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오늘부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활용해 하나의 기능을 새롭게 배워보세요. 배우고 익히는 즐거움을 느끼면서 더욱 의미 있는 하루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과의 교류가 줄어들면
외로움을 느끼기 쉽습니다. 친한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가끔이라도 친구들과 차 한 잔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연락이 뜸했던 지인들에게 먼저 안부를 전해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자주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녀나 손주들과 대화하며 세대 차이를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영상 통화를 활용하면 멀리 있는 가족과도 자주 소통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친척들과도 연락을 유지하며 가족 모임을 계획해 보세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우울감이 생길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만남을 가지세요. 사람들과의 교류는 감정을 풍부하게 만들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작은 모임부터 시작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부터 한 명이라도 먼저 연락을 해서 안부를 물어보세요. 작은 노력으로도 더 따뜻하고 풍요로운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건강한 몸이 있어야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력이 줄어들고 관절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 몸의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운동은 바로 걷기입니다. 매일 30분에서 1시간 정도 가볍게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큽니다. 걸을 때는 허리를 펴고 보폭을 조금 넓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가는 유연성을 길러주고 관절 건강을 지켜줍니다. 요가 동작을 통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몸을 이완시킬 수 있습니다. 수영도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전신 운동이 가능합니다. 특히 물속에서 운동하면 몸에 부담이 적어 더욱 안전합니다. 운동을 할 때는 무리하지 않고 본인의 몸 상태에 맞춰 진행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하고 점점 강도를 높여가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후에는 충분한 스트레칭을 해줘야 부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루라도 꾸준히 움직이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오늘부터라도 가볍게 몸을 움직이며 건강한 생활을 시작해 보세요. 건강한 하루를 위해서는 올바른 식습관이 필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떨어지므로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단백질 섭취를 충분히 하면 근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란, 두부, 생선, 닭고기 같은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자주 드세요.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면 비타민과 미네랄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짠 음식과 기름진 음식은 피하고 신선한 재료로 만든 음식을 드세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 7잔에서 8잔 정도의 물을 마시면 몸의 수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는 너무 늦지 않게 하고 가볍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정하면 소화 기능을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씹어 먹으면 포만감을 더 쉽게 느낄 수 있어 과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식사를 즐기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것도 중요한 습관입니다.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먹으면 더욱 좋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오랜 기간 유지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습관 하나씩 바꾸며 건강한 식사를 실천해 보세요. 하루의 피로를 풀고 몸을 회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숙면입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피로가 쌓이고 면역력도 약해집니다.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잠자기 전 스마트폰이나 TV를 오래 보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에는 카페인 섭취를 줄이고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조용하고 어두운 환경을 만들면 숙면을 취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침대에서는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며
몸을 이완해 보세요. 낮잠은 20분에서 30분 정도로 짧게 자는 것이 좋습니다. 과도한 낮잠은 밤에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면 수면의 질도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깊은 호흡을 하며 몸을 이완하면 잠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기억력과 집중력도 함께 저하됩니다.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는 숙면이 필수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숙면을 위한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내려면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목표가 없는 하루는 무기력함을 느끼기 쉽습니다. 작은 목표라도 정하면 하루를 더욱 활기차게 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책 10페이지 읽기 같은 목표를 세워보세요. 정리정돈, 운동, 요리 같은 간단한 목표도 좋습니다. 목표를 설정하면 하루가 더욱 계획적으로 흘러갑니다. 너무 어려운 목표보다는 실천 가능한 목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조금씩 목표를 실천하면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취감이 쌓이면 자존감도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목표를 달성한 후 스스로를 칭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목표를 기록해두면 자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시도할 때도 목표 설정이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하루 작은 성취가 모이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목표가 있는 삶은 더욱 의미 있고 즐겁습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나의 작은 목표를 정하고 실천해 보세요.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작은 것에서도 기쁨을 느끼는 습관을 들이면 삶이 더욱 즐거워집니다.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창밖의 맑은 하늘, 새소리 같은 것들도 소중합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기분을 전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벼운 산책을 하며 주변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도 기쁨을 주는 습관입니다. 손주들이 보내는 짧은 메시지에도 행복을 느껴보세요.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순간들이 다시 보면 소중한 기억이 될 수 있습니다. 기쁨을 찾으려 노력하면 일상이 더욱 빛나게 됩니다. 재미있는 취미를 갖는 것도 삶의 즐거움을 더하는 방법입니다. 퍼즐을 맞추거나 간단한 게임을 하며 소소한 성취감을 느껴보세요. 요리를 하면서 새로운 음식을 시도해보는 것도 재미있는 경험이 됩니다. 매일 작은 행복을 기록해두면 긍정적인 마음이 커집니다. 나이가 들어도 즐길 수 있는 것들은 무궁무진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렇게 매일 조금씩 기쁨을 찾다 보면 인생 전체가 더 행복해집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삶이 더욱 따뜻하고 풍요로워집니다. 사람은 가진 것보다 부족한 것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면 있는 것에 만족하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매일 감사한 일을 3가지씩 적어보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예를 들면 오늘 맛있는 점심을 먹어서 감사하다 같은 간단한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건강한 것, 친구가 안부 전화를 해준 것, 날씨가 좋은 것 등 작은 것들도 충분합니다. 감사를 표현하면 마음이 더욱 따뜻해지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커집니다. 감사한 일을 적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루가 더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감사 일기를 쓰면 작은 일에도 기쁨을 느끼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직접 적지 않더라도 매일 밤 감사한 일을 떠올려 보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하면 인간관계도 더욱 따뜻해집니다. 감사하는 습관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의 평온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3가지씩 감사한 일을 기록해 보세요. 감사하는 삶을 살면 하루하루가 더욱 특별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현재에 집중하면 불안과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라고 다짐해 보세요. 미래에 대한 걱정도, 과거에 대한 후회도 현재를 소중히 하면 줄어듭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즐기면 하루가 더욱 가치 있어집니다. 식사할 때는 음식의 맛을 천천히 음미하며 먹어보세요. 산책할 때는 주변 풍경을 감상하며 걷는 것도 좋습니다. 사람과 대화할 때는 온전히 그 순간에 집중해 보세요.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눈앞의 순간을 즐기는 것도 필요합니다. 명상을 하며 내 몸과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행복한 삶을 삽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오늘 정말 의미 있는 하루를 보냈다고 느껴보세요. 매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면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을 충실히 살면 내일은 더 나은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6가지 습관 어떠셨나요? 70대 이후에도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모이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실천하고 싶은 습관은 무엇인가요? 혹시 이미 실천하고 계신 좋은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더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함께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더욱 의미 있고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하루하루가 모여 여러분의 인생을 더 빛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